저는 이유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미국 NASA 항공역학 실험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제가 종이 비행기 한 장을 날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3초 동안 완벽한 궤도를 그리며 날아간 그 종이 비행기를 보고 한 과학자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궤적인데요. 그 순간 실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프랑스에서 온 천재는 항공 시뮬레이터로 3차원 모델링을 했고 독일 대표는 전투기 설계 원리를 적용했어요. 일본 참가자는 로봇공학으로 완벽한 계산을 해왔죠. 그런데 저는 그냥 A사 용지 한 장을 손으로 접었을 뿐이었어요.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어떤 과학적 계산을 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계산 안 했습니다. 그냥 접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날 CNN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의 종이 한 장이 미국을 침묵시켰다. 뉴욕타임즈는 동양의 지혜가 서구 과학을 압도했다고 썼죠.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냥 접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북 영천의 평범한 시골. 고등학생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경악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 영천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도 많지 않았고 말수도 적었어요. 그런데 그날 미국 NASA에서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험실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제 앞에는 최첨단 항공역학 측정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고 뒤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시골 고등학생을 말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종이 접기였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 한지 접기가 제 유일한 취미였어요. 교내에서는 또 이상한 거 접냐며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종이를 접을 때는 바람의 흐름을 생각하라고요. 종이가 어떻게 공기와 만나는지, 어떤 각도로 꺾어야 하는지를 손끝으로 느껴보라고 하셨죠. 그때는 그냥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NASA 실험실에 서 있는 지금 그 말씀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그저 A사 용지 한 장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처럼 복잡한 설계도도 없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표정들이었죠. 저도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종이를 들어올렸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람의 흐름을 느끼며 천천히 접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가락 끝에서 종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실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손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과학자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죠. 그 시선들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저는 계속 접었습니다. 마침내 종이 비행기가 완성됐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종이 비행기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복잡한 구조도 아니었어요. 그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정성스럽게 접은 한 장의 종이였죠. 사실 제가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어요. 과학 담당 윤 선생님이 저의 종이 접기 실력을 알아보시고 몰래 대회에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날 윤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를 기억해요. 선생님 손에는 컴퓨터 프린트물이 들려 있었죠. NASA 주최 국제 종이 비행기 디자인 대회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우진아,
이거 한번 해볼 생각 없니?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어봤는데 항공역학, 제트 기류 분석, 기하학적 각도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학을 몰라요. 전 그냥 접은 거예요. 제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복잡한 공식도 모르고 항공역학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종이를 접을 뿐이었죠. 하지만 윤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진아, 내가 접는 종이 비행기를 봤잖니. 그게 과학이야.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 손끝에는 이미 과학이 들어있어. 선생님의 말씀에 뭔가 확신이 있었어요. 결국 선생님께서 경북 대표로 저를 추천해 주셨고 놀랍게도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과학 영재들이 지원했을 텐데 제가 선발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대회 안내서를 받아보니 두려워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과학고나 영재원 출신이었고 이미 여러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저처럼 그냥 종이만 접던 평범한 고등학생은 거의 없었죠. 더군다나 대회가 열리는 곳은 미국 NASA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항공우주기관이죠. 그곳에서 세계 각국의 천재들과 겨룬다는 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으로 다른 참가자들의 프로필을 찾아봤어요. 프랑스에서 온 학생은 이미 항공공학 논문을 발표했고 독일 대표는 유럽 청소년 과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였어요. 일본 참가자는 로봇공학으로 유명한 대학의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죠. 그에 비해 저는 뭐가 있었을까요? 경북 영천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조용히 종이나 접고 있던 학생일 뿐이었어요. 실력 차이가 너무 명확해 보였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우진아, 정말 괜찮겠니?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좋은 경험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큰 좌절을 겪을까봐 염려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종이 접기가 정말 의미 없는 일일까?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윤 선생님은 계속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진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내가 가진 걸 보여주고 오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야. 선생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드디어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보니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던 것들이 떠올랐죠. 우진아, 하늘을 나는 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바람과 함께 해야 하는 거지.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다른 참가자들을 만났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로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졌어요. 다른 나라 대표팀들은 모두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트북, 측정기구, 심지어 작은 풍동 실험 장치까지 가져온 팀도 있었죠. 저는 그냥 가방 하나에 A사 용지 몇 장과 할아버지께서 주신 한지만 들고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다른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부터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라는 학생이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했니?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웃고만 있었죠. 독일 대표인 한스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접는다고? 우리 팀은 항공 시뮬레이터로 3차원 모델링을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조롱의 기색이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일본에서 온 다카시는 좀 더 정중했지만 역시 의아해했어요.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나요? 혹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나요?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소프트웨어요? 전 그냥 손으로 접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발표 자리에서는 정말 위축됐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파워포인트와 복잡한 그래프를 준비해 왔어요. 공기역학 계수, 양력과 항력의 비율,
최적 비행각도 같은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피에르의 발표를 들어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그는 컴퓨터로 수백 가지 디자인을 테스트해보고 최적의 형태를 찾아냈다고 했어요.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른 변화까지 모두 계산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스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전투기의 설계 원리를 종이 비행기에 적용했다고 했어요. 날개의 각도와 무게 중심의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했다고 하면서 그래프와 수식을 가득 채운 화면을 보여줬죠. 다카시는 로봇공학적 접근을 했다고 했어요. 종이의 접힘 구조를 3차원으로 분석하고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방법을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유진입니다. 영어 발음도 어색했고 목소리도 떨렸죠. 제가 준비한 건 정말 초라했어요. 파워포인트도 없었고 복잡한 그래프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접은 종이 비행기 몇 개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들 뿐이었죠. 저는 한국의 전통 종이 접기를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바람과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도 보였죠.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나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측정 결과나 분석 자료 같은 것 말이에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요, 그냥 접었어요. 이 대답을 하고 나서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피에르가 다른 학생들과 프랑스어로 뭔가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는데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한스는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이건 과학대회잖아. 전통이나 감정으로는 비행기가 날지 않아.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있을 때 정말 우울했어요. 정말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는데 저는 그냥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만 믿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으로 윤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과 너무 달라요. 곧 선생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우진아, 지금 돌아서면 너도 너 자신을 모르는 거야. 끝까지 해봐.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실험장에 남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숙소로 돌아갔지만 저는 뭔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실험장은 정말 대단했어요. 최첨단 풍동 실험 장치와 정밀한 측정 기구들이 늘어서 있었죠. 벽에는 항공역학 공식들이 가득 적혀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서 할아버지께서 주신 한지를 꺼냈어요. 일반 A사 용지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훨씬 부드럽고 가벼웠죠. 하지만 동시에 즐기기도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진아, 한지는 특별해. 나무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거든. 그래서 바람과 잘 어울려. 그때는 그냥 예쁜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종이를 접기 시작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처럼 복잡한 계산은 할 수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볼 수는 있었거든요. 바람이 어떻게 흐르는지, 종이가 어떤 각도로 접혀야 하는지 말이에요. 한지를 접으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일반 종이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접혔어요. 억지로 꺾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종이 자체가 그 방향으로 접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해 봤어요. 꺾는 게 아니라 휘게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종이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도록 하는 거였어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각도를 조금씩 바꿔보기도 하고 접는 순서를 달리해보기도 했죠.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종이 비행기를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했어요.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정확한 각도를 만들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배운 건 달랐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바람과 싸우지 말고 함께 하라고요. 바람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에 맞춰 움직이라고 하셨죠. 그게 바로 한국 전통 철학이었어요. 저는 한지로 새로운 종이 비행기를 접어봤어요. 이번에는 완벽한 대칭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바람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약간의 비대칭을 만들었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종이가 바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완성된 비행기를 보니 다른 참가자들의 작품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겉보기에는 더 단순해 보였지만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지금이라도 날아갈 준비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실험실에 있는 작은 풍동장치를 이용해서 테스트해봤어요. 물론 정식 실험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날아가는지 궁금했거든요. 비행기를 풍동에 넣고 바람을 불어봤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비행기는 바람을 정면으로 받지 않았어요. 대신 바람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마치 바람과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일반 A사 용지로 만든 비행기와 비교해봤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한지로 만든 비행기는 더 부드럽게 움직였고 바람의 변화에도 더 잘 적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한지는 정말 바람과 잘 어울렸어요.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야간 경비원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내일 대회가 있어서 연습하고 있다고요. 경비원분이 제 비행기를 보시더니 신기해하셨어요. 이 종이는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한국 전통 한지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분도 흥미로워하시면서 한번 날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비행기를 던져봤어요. 실험실 안에서였지만 정말 아름답게 날았어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천천히 날아가다가 바닥에 살포시 착륙했죠. 경비원분이 감탄하시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가진 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다른 방식일 뿐이었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의 지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본격적인 경연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이제 제가 진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결승전 날이 왔습니다. 실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과학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고 각국의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나왔더라고요. 제 차례가 되기 전에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를 봤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피에르의 비행기는 20초를 넘게 날았고 한스의 작품은 거의 완벽한 직선으로 날아갔어요. 다카시는 복잡한 구조의 비행기로 안정성을 보여줬죠. 심사위원들도 매번 감탄했어요. 정말 훌륭한 과학적 접근이다. 이런 정밀한 계산이 가능한 나이에 놀랍다. 이런 반응들이었죠. 저는 점점 더 긴장됐어요. 과연 제가 이런 천재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발표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실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심사위원들의 표정에서는 호기심보다는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우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준비한 것은 한국 전통 한지로 만든 종이 비행기입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물어봤어요. 어떤 과학적 원리를 적용했나요? 공기역학적 계산은 어떻게 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직하게 대답하는 게 맞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접었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실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과학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어떤 분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접었나요? 다른 심사위원이 물어봤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바람과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종이가 바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라고요.
과학자들의 표정이 더욱 의아해졌어요. 바람과 대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도 사실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때 한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실제로 날려보는 게 어떨까요?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그 편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한지로 만든 종이 비행기를 꺼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정교한 작품들에 비하면 너무 단순했죠. 몇몇 사람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어젯밤 실험실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험장의 측정 장비들이 가동됐어요. 바람의 속도와 방향, 비행 궤적, 시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계들이었죠. 모든 준비가 끝나자 심사위원장이 신호를 줬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종이 비행기를 들어올렸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진아, 바람을 느껴봐. 종이와 함께 숨 쉬어봐.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집중했어요. 실험실의 공기 흐름이 느껴졌어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미세한 기류, 문틈으로 들어오는 복도의 바람까지. 모든 것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이제였어요. 저는 눈을 뜨고 종이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던진다는 표현보다는 놓아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어요. 마치 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 비행기는 곧바로 직진하지 않았어요. 대신 실험실의 공기 흐름을 타고 부드럽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실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제 비행기는 천장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활강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곡선을 그리면서 말이에요. 측정 화면을 보던 과학자 한 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궤적인데요. 바람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화면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비행기는 계속 날고 있었어요. 10초, 15초, 20초. 시간이 계속 흘러갔지만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날아가고 있었죠. 23초째에 드디어 바닥에 착륙했어요. 그것도 거친 추락이 아니라 깃털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실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심사위원장이 측정 결과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발표했어요. 비행시간 23초,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리고 궤적은 거의 완벽한 탄도 곡선이네요. 그때 한 과학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당신이 사용한 종이가 특별한 건가요? 저는 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종이라고 일반 종이보다 3분의 1 정도 가볍지만 바람을 잘 붙잡는다고요. 다른 과학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수식을 쓰는데 저 아이는 손으로 궤도를 만들어냈군요. 이게 바로 동양의 지혜인가요?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에르와 한스, 다카시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한스는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듯이 노트북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죠. 그들이 복잡한 과학으로 접근한 문제를 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거였어요. 심사위원들이 잠시 회의를 했어요. 제 결과가 워낙 특이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측정 장비가 같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제 비행기가 정말로 23초 동안 완벽하게 날았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것을 해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거든요. 가장 먼저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고등학생이 NASA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요청한 거였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과학적 계산 없이 이런 결과가 가능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과학을 모릅니다.
다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 방식을 따랐을 뿐이에요. 종이와 바람이 서로 어떻게 만나는지 그것을 손으로 느끼는 방법을요. 그날 저녁 CNN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폴더드 위즈덤 코리언 보이 스턴즈 NASA 위드 에인천트 페이퍼 트릭. 한국에 접힌 지혜라는 뜻이었죠. 뉴욕 타임즈에서도 기사가 나왔어요. 전통과 현대 과학의 만남, 한국 고등학생이 보여준 놀라운 결과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서는 제가 사용한 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어요. 한국 전통 제지법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깊이 있게 접근했어요. 이스트 미츠 웨스트 인 페이퍼 AIRPLAN이 컴퍼티션이라는 제목으로 동양의 직관적 지혜와 서양의 분석적 과학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논평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MIT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제 기법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특히 한지의 물리적 특성과 제가 사용한 접기 방법에 대해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싶다고 하셨죠.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동양 철학과 현대 과학의 융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같이 어린 학생이 이런 관심을 받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유럽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프랑스 르몽드지에서는 한국 종이 한 장이 서구 과학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독일 슈피겔지는 PAPIERFLUGG-EUG-원더 아우즈 코리어라는 제목으로 저를 소개했죠. 일본에서는 더욱 특별한 반응이 있었어요.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 전통 기술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 일본도 한국의 전통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각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영국 BBC, 프랑스 TF1, 독일 GDF, 이탈리아 IAI까지 세계 각국의 방송사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귀국 수속을 밟는데 미국 공항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당신이 그 한국 학생이군요. 정말 대단해요. 미국 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면서요. 그분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승무원분이 저를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뉴스에서 봤다면서 한국의 자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니 인천공항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러웠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기분이 어떠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냐, 한국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등. 저는 간단하게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한국의 전통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가는 길에 부모님과 윤 선생님이 함께 마중 나와주셨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윤 선생님은 처음부터 내가 해낼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을에 도착하니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과학기술부 장관상 수상 이우진 군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나올 줄 몰랐다면서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할아버지 무덤이었죠. 저는 그날 밤 조용히 할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무덤 앞에 선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기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종이접기로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무덤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말씀드렸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제 머리를 스쳐갔는데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한지를 꺼내서 종이 비행기를 접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접어나갔어요. 각 접힘마다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올랐죠.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는 늘 마루에 앉아서 종이를 접고 계셨어요. 학, 거북이, 꽃, 배 등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드셨죠. 저는 그걸 신기하게 바라보며 따라서 접곤 했어요. 우진아, 종이 접기는 그냥 종이를 접는 게 아니야. 마음을 접는 거지.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접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도 떠올랐어요. 급하게 접으면 종이가 상해. 천천히 정성스럽게 접어야 종이가 기뻐해. 할아버지는 늘 여유로우셨어요. 서두르는 법이 없으셨죠. 미국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은 모두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정작 종이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과학적 계산은 완벽했지만 종이와의 대화는 놓쳤던 거죠. 종이 비행기가 완성됐어요. 달빛 아래에서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한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비행기를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날렸어요. 비행기는 바람을 타고 천천히 날아올랐어요. 달빛 아래에서 우아하게 춤추듯 움직이더니 할아버지 무덤 위를 한 바퀴 돌고 제 발 앞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접었을 뿐인데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정성스럽게 접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워하네요. 저도 신기해요. 바람이 또다시 불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따뜻한 바람이었죠. 할아버지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느낌도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도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우진아, 여기 있었구나. 집에서 못 찾겠다고 하더라.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다고요. 윤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함께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우진이 할아버지, 우진이가 정말 큰일을 해냈어요. 한국의 자랑이 됐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은 제가 이룬 성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하셨어요. 세계 각국에서 저를 초청하고 싶어 한다고, 한국의 전통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가짐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요. 겸손하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바람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도 할아버지 무덤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놀라운 며칠이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시골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시골 고등학생이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MIT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거든요. 제 기법에 대한 학술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학술 발표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윤 선생님과 부모님의 격려로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MIT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과대학 중 하나인 그곳에서 제가 발표를 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강당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수님들, 연구원들, 학생들까지. 모두가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This is not just a folded paper. This is folded history. 제가 처음으로 한 영어 문장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접힌 종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접힌 역사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 종이 접기의 철학에 대해 설명했어요.
바람과 함께하는 마음, 종이와 대화하는 방법,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 전통 제지법의 우수성, 일반 종이와의 차이점, 그리고 왜 한지가 바람과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요. 과학자들이 매우 흥미로워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한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당신의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과학만으로는 전부를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마음의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교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이 기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나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손으로 익혀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발표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을 방문해서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사람들,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을 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출판 제안이었어요. 세계적인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목도 정해져 있었어요. 폴더드 위즈덤 A 코리언 보이즈 저니 투 NASA였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할아버지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인쇄는 모두 한국의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어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먼저 영어로 출간됐는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세계 17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스페인 등등. 특히 일본에서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왔어요.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전통의 지혜라는 특집 기사도 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전통 한지 제작법을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소식은 NASA에서 온 것이었어요. 제가 개발한 종이 비행기 기법을 실제 항공우주 연구에 참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바람의 흐름을 읽는 방법과 자연스러운 비행 궤적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죠. NASA 연구팀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제가 사는 영천까지 와서 할아버지 무덤에도 인사를 드렸어요. 미국 과학자들이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전통 지혜에 대해 배워간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 후로 NASA에서는 우진 설계라는 이름으로 제 비행기 접기 방법을 훈련 과정에 포함시켰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비상시 종이로 신호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 이름이 NASA 교육 과정에 들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교육부에서 전통 문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특히 종이 접기를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제가 계기가 되어서 후배들이 전통 문화를 더 배울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경북 영천시에서는 종이 접기 체험관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전통 한지 체험 공간도 마련됐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한국 전통 종이 접기를 배워가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했어요. 전통과 현대과학을 융합하는 연구를 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더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대학에서 제 첫 번째 연구 프로젝트는 한지의 물리적 특성 분석이었어요. 왜 한지가 일반 종이보다 바람과 잘 어울리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이었죠. 연구 결과 한지의 섬유 구조가 공기의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됐고 전 세계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동양의 전통 지혜가 현대과학으로 입증된 사례로 평가받았죠. 그 후로도 계속 연구를 이어갔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바람 읽는 방법을 현대 기상학과 연결시키는 연구, 전통 종이접기 기법을 로봇공학에 응용하는 연구 등등. 모든 연구의 출발점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어요. 몇 년 후, 저는 다시 NASA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연구원 자격으로 말이에요. 그곳에서 제 종이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코리안 트러디셔널 위즈덤 인 에로다이내믹스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에요. 그때 함께 갔던 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진아, 내가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전통과 현대 과학을 융합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연구원들이 와서 한국의 전통 지혜를 배워가고 있죠. 할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매년 할아버지 기일에는 무덤을 찾아가서 한지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려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죠. 할아버지, 당신이 가르쳐 주신 작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전통은 낡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바람과 함께하는 마음,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 그리고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정신. 이 모든 것들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냥 접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복잡한 계산도 없었고 거창한 이론도 없었어요. 그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접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의 종이 비행기가 세계를 놀라게 했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꿈꿀 수 없었던 길을 걷게 되었죠. 지금도 저는 계속 접고 있어요. 종이를 접으면서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바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의 흐름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잊고 있는 전통의 지혜가 있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소소한 것들이 사실은 큰 보물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